자, 118페이지 일과 에너지 1번부터 7번까지 먼저 문제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숙제했던 거다. 자, 1번.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자,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 중에서 그치?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아주 조그만 개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 우리가 커다란 일의 개념 중에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이 정도. 근데 그게 전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힘과 관련되어 있어. 내가 물체를 힘을 가해서 건드려. 그런데 그 자식이 움직여. 그럼 일한 거야. 안 움직여. 일 안 한 거야. 그런데 힘을 가해서 움직였는데도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인지상정입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물체 1번 힘을 가한다. 2번 이동 거리가 생겼다. 움직였다. 그런데 반드시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들어가야 돼. 바로 뭐야? 1번하고 2번이 방향이 비슷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비슷하기라도 해야 돼. 비슷하기라도 해야 돼.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그래서 물체에 힘을 많이 가하고 이동거리가 많아지면 우리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해? 조금 했다고 해? 많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구하는 공식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볼게요. 과학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거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이죠. 우리가 이 과학책 읽는다고 뭐 힘이 들어? 그치? 아니잖아. 이동거리 생겨? 아니잖아. 그래서 니네가 진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과학책을 읽으면서 하고 싶으면 책을 들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아니면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밀었다.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밀었다. 이러면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하는 거야. 하지만 시력은 나빠지겠죠. 원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저런 미친 또라이 새끼 욕도 먹을 거야. 아! 욕 먹으면 오래 사는구나. 맞잖아. 욕 먹으면 오래 사니까 좋은 거네. 오케이? 자, 계속 이어서 그 다음 가방을 메고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하겠어. 자, 그러면 가방을 맸단 말이야. 맞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바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만큼 내가 일을 해주면 되는 거죠. 힘을 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방의 무게만큼 힘이 필요할 테고 올라갔잖아. 이동거리도 위쪽. 맞아? 그래서 얘는 중력에 대해서 일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바위를 힘껏 밀었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하겠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거리가 있어 없어? 없지. 거리가 빵입니다. 니네 설악산 가본 적 있니? 설악 마운틴? 설악 마운틴 안 가봤어? 거기 보면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흔들바위 있는 거 알아? 흔들바위요. 진짜 가서 몇 명이 밀어도 흔들흔들만 하지 밀려 안 밀려? 안 밀려. 진짜야. 근데 니네 그거 알아? 흔들바위가 사실은 밀렸던 적 있어요. 아, 모르는구나. 아,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내가 얘기해 줄게. 흔들바위가 진짜 밀렸던 얘기. 원래 흔들바위는 아무리 크게 큰 힘을 가해도 밀릴 듯 말 듯 밀릴 듯 말 듯 넘어질 듯 말 듯 넘어질 듯 말 듯 결국 안 넘어지는 게 그 지역 명물입니다. 맞아?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이었더라? 미국에 되게 유명한 애들이 있어. 프로 선수단이 우리나라 잠깐 전지훈련 왔다가 심심해서 거기 놀러 갔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몇 년 전인데 아무도 TV에 나오지 않았어. TV도 안 나왔고 신문에도 안 나오고. 왜? 그렇게 나와가지고서 잘못했다가 무슨 소리가 나와. 그게 넘어갔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아무도 니들 같으면 거기 관광지인데 가겠냐 안 가겠냐 그거 보러 안 가겠지? 그래서 몰래 복구를 해놨고 넘어간 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거야. 근데 그 넘긴 애들이 누구냐? 미국에 혹시 NFL이라고 알아? 미식축구 하는 애들? 걔들은 인간 거의 뭐 거인 애들이야 거인. 뭐 여기 선생님 요 허벅지에 있는 게 팔뚝에 있는 애들이죠. 그치? 막 그리고 거의 뭐 헤라클레스 같은 애들이 몇십 명이 때려 올라가서 으쌰 해가지고 넘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밑으로 내려갔는데 문제가 뭐야? 내려가고 나무는 일단 부서졌지. 그 다음에 집도 무너지고 그랬으면 인명피해 났으면 진짜 그건 시시할 수가 없잖아. 인명피해도 안 났고 그치? 돌덩이도 안 부서졌고 끼껏해야 나무 몇 그루밖에 안 부러진 거야.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올려다 놓고 모른 척하자. 쉿하자. 왜냐면 잘못했다가 우리 관광자원 다 없어지면 엿되는 거니까 몰래 그냥 우리가 모른 척하고 계속 니들이 와서 안 넘어가요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모르는 거야.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알지. 오케이? 그때 이 흔들바위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으이차 설마 넘어가겠어 했는데 진짜 넘어가더래. 그때 넘어갈 때
특이한 소리가 나더래. 그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와 넘어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 그 소리가 뻥뻥뻥뻥 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됐죠? 뻥이라고 이 새끼들아.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바본 거죠. 뻥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바닥에 떨어진 책을 주워 책상에 올려놓았다. 이것도 역시 책을 위로 올렸지. 올렸으니까 무게만큼 힘을 가야 되고, 위쪽으로 올렸으니까 이동거리 위쪽. 이것도 역시 중력에 대해서 일한 겁니다. 그 다음 마찰이 없는 원문판이라고 했어. 밑줄 쳐. 마찰이 없으면요 물체를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치? 그러면 처음에 어찌저찌 해서 움직였다고 치자. 내가 안 건드려도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겠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 등속직선 운동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건 힘이 없는 상태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있어. 그래서 정답은 2번하고 4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밑으로. 자, 연우는 책상을 오른쪽으로 200N의 힘을 주어 밀었다라고 했어. 자, 물체에 힘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민다 또는 끈다. 수평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든다 또는 아래로 내린다. 수직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이동거리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민 거야. 그래서 요거 힘이죠? 힘과 이동거리가 서로 같은 방향이지. 됐니? 그러면 이거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이거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이때 힘이 200N이고 이동거리가 3m에 해당되니까 우리는 한일량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 해당되니까 200 곱하기 3에서 600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겠어? 4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하나 더. 만약에 이 녀석을 100N의 힘으로 밀었다고 치자. 이거 밀릴까 안 밀릴까? 밀릴까 안 밀릴까? 자, 여기서 본 문제 200N의 힘으로 주고 밀었더니 밀리기 시작하였다라고 문제를 살짝 바꿉시다. 알겠니? 그러면 100N의 힘으로는 밀려 안 밀려? 안 밀리게 돼. 왜 안 밀리게 돼? 여기서 말하는 200N이 뭘 뜻해?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운동 상태로 상태를 바꿔주게 하는 마찰력에 해당되거든. 맞아? 그래서 요 200N의 힘은요 요 책상에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너 움직이지 마라. 그걸 결정짓는 마찰력이야. 그래서 만약에 200보다 큰 힘이 작용하면 움직일 테고 200보다 작은 힘이 존재하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몇 뉴턴이라고 했지? 100N. 맞아? 그러면 200보다 작잖아. 그러면 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서 마찰력은 100이 나올 거야. 됐니? 그래서 가한 힘도 100, 마찰력도 100. 그러면 물체는 받은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됐니? 이렇게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운동 상태로 바꿔주는 이 마찰력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최대 정지 마찰력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근데 니들 가족에서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 그냥 덜도 말고 요 정지에서 운동 상태로 바꿔주는 요 마찰력만큼 힘을 가하면 드디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 200N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버스 요금. 버스 요금만큼만 돈 내면 움직이잖아. 굳이 200원인데 300원 낼 필요 있니? 없지. 딱 덜도 말고 200원만 내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3번입니다. 자, 수평면에서 질량이 10kg의 물체를 놓고 일정한 속력으로 천천히 5m 끌고 갔다 라겠어. 밑줄 쳐. 일정한 속력. 자, 일정한 속력이라는 건 속력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속력 변화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야. 처음에 이 가만히 있는 녀석이 힘을 가하면 요 물체의 정지 상태에서 운동 상태로 바꿔줄 수 있는 그 마찰력, 방금 전에 그 마찰력을 뭐라고 했어?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만큼 힘을 어느 순간 가하겠지. 그때 힘이 여기에 바로 존재하는 요 마찰력 크기가 요 용설저울에 눈금에 표시될 겁니다. 그치? 그게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할게. 그럼 10보다 작은 힘은 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10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마찰력 10. 그 다음 여기도 10. 그럼 어떻게 돼? 오른쪽 10이 왼쪽 10을 없애버리지. 그치? 그러면 이 물체는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 바닥면하고 접촉했지만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단 하나도 없는 거야. 처음에 운동한 녀석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없으니까 얘는 무슨 운동하겠어? 등속 운동하겠지. 그래서 여기 밑줄 쳐는 게 그 얘기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밑줄 쳤지? 그 다음 거기에다 뭐라고 쓰면 돼? 쓰자. 내가 하한 힘이 뭐하고 같다는 얘기야? 마찰력하고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난 덜도 말고 이 물체를 잡아 당길 때는 마찰력만큼의 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됐어?
자, 다시 한번 물체의 오른쪽으로 힘이 존재할 거야. 이 힘이 왼쪽으로 존재하는 마찰력하고 드디어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정지 상태, 운동 상태로 바뀌자마자 스르륵 밀려갈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마찰력의 힘, 바로 가한 힘, 용철저울의 가한 힘을 구하기 위해서 물체의 힘에다가 5 곱한 게 150이잖아.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 힘이 30N이라는 얘기고, 30N이 힘이니까 마찰력도 30N이 존재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요 30이니까 1번이 되는 거고요. 이 물체를 내가 끄는 거지, 미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10kg는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10kg는 물체를 들 때나 필요합니다. 밀 때나 내리거나. 그래서 10kg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지워버려. 자, 오른쪽. 자, 오른쪽은 4번입니다. 지면에서 3m 지점에 어떤 물체가 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체는요 5 뭐라고 나와 있지? 이게 중요해. 5 뭐라고 나와 있어, 재현아? 그렇지. 이거 질량이야, 무게야? 재현아? 질량이야, 무게야? 이거는 뉴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무게죠. 힘이죠. 이거 9.8 곱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내가 아예 입버릇처럼 니들 외우라고 했지. 아, 나 이거 9.8 곱해야 돼, 말아야 돼. 물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문제야. 이런 문제는 어떨 땐 9.8 곱하고 어떨 땐 9.8 곱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9.8 곱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무게잖아. 무게는 물체에 정하는 중력 크기야. 그래서 이미 9.8 곱한 값이 5야. 그러니까 안 곱해도 돼. 이렇게 잡던지, 아니면 아유 잘 모르겠는데요, 어떡하지? 문제 물어봐. 저기요, 제가 9.8 곱할까요 말까요? 곱하지 마. NO! 단호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안 곱해도 돼요. 알겠니? 이런 건 안 곱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현재 9.8 필요 없이 이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아예 처음부터 팍 박혀 있지. 5N. 그치? 그러면 5N의 힘으로 몇 미터 내려올 수 있어? 3m 내려올 수 있어. 맞아? 그러면 이 물체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중력이 일을 합니다. 얼마 일을 해? 힘 5, 이동거리 3. 그래서 5 곱하기 3, 15줄의 일을 해주지.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어. 중력 때문에 이제 사과가 내려오면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궁금한 건 사과가 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 요 사과가 여기 위치에 있었으면 일을 해 못하지. 그런데 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드디어 자신이 갖고 있는 무게 때문에, 그치? 높이도 있고 무게와 높이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사과가 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그 위치에서 있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래서 이거는 사과의 위치 에너지가, 사과의 위치 에너지 때문에 나중에 사과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의 위치 에너지 때문에 뭐를 했단 얘기야? 일을 했단 얘기야. 그래서 우리 이미 배웠잖아. 에너지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내가 요 사과가 밑에 있어. 사과가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 아래에 있는 사과는 아무런 능력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맞아? 근데 이 자식을 내가 잡아서 위로 올려서 요 위치에 올려놨어. 그러면 얘는 드디어 능력치가 생긴 거지. 근데 이 능력치는 당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야지 쓰기 때문에 미래에 기대되는 에너지라고 했어.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 위치 에너지. 됐습니까? 됐어? 자, 그래서 지난번에 배운 것까지도 복습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정답이 얼마가 되겠어? 15줄이니까 3번입니다. 그럼 혹시 모르니까 이 물체의 질량은 얼마냐라고 하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질량 곱하기 9.8이 5잖아. 귀찮으니까 10이라고 할게. 그치? 그러면 질량 곱하기 10은 5니까 얘는 약 0.5kg. 됐죠?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야. 자, 밑으로. 자, 5번 문제는 별표하세요. 왜? 잘 나오니까. 엄청나게 잘 나오니까. 아이고, 이 문제 아니다. 아, 이 문제 맞다. 맞다. 내가 잘못 봤네. 자, 그러면 일단 처음하고 끝은 같아. 맞아? 그러면 한 양자 양도 같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겠지만 정답부터 얘기할게요. 틀립니다. 자, 일단 얘는 오른쪽 갔다 위로 올린 거지.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오른쪽으로 밉니다. 수평 방향으로 일을 하니까 이거는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까지 일한 다음에 이제 올릴 거야. 올리니까 이거는 두 번째 중력에 대해서 일한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여보자.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N이니까 10 곱하기 5에서 여기는 얼마가 돼? 50줄에 해당되지. 그럼 2번은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무게 곱하기 높이인데 현재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20뉴턴 맞지? 뉴턴이니까 9.8 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20 곱하기 2에서 여기는 얼마가 돼? 40줄에 되겠지. 그래서 1 더하기 2니까 가는 90줄에 1을 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번. 2번은 일단 들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바로 뭐에 해당돼서 일을 한 거야?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을 때 물체의 무게가 똑같잖아. 20뉴턴을 위로 올릴 땐 더도 말고 20뉴턴. 그 다음 이동거리 2m. 그래서 얘가 한 일의 양은 40줄. 끝. 그 다음 들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들고 가는 거야. 들고 가는 거. 맞아? 맞아? 들고 가는 거니까 이거는 2번인데 문제가 있어. 들고 가는 거잖아. 힘 위쪽, 이동거리 오른쪽. 서로 무슨 각도? 90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됐지? 그래서 얘는 40 더하기 빵이야. 그래서 얘는 얼마야? 40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은 같지만 한일의 양은 가가 더 크다. 됐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어차피 올라간 거 똑같잖아. 한일의 양. 한일의 양 똑같고. 근데 이거는 1 했고 이건 1 안 했고 그럼 당연히 얘가 크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요. 90하고 40이니까 4번입니다.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자, 밑으로 자 6번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양이 0인 경우라고 했어. 자, 일단 과학에서 말하는 이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 그 공식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지.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맞아요? 됐니?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서 얘들아 이것만 힘만 0이야. 0 곱하기 뭐는 0이죠. 또는 거리만 0이야. 힘 곱하기 빵은 0이죠. 그치? 그 다음 원래 이런 건 시키지도 않아. 외울 필요도 없어. 빵 곱하기 빵은 빵이지. 빵빵빵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지. 힘도 있고 이동거리도 있어. 하지만 힘은 위쪽, 이동거리가 오른쪽. 즉 F하고 S가 서로 90도 수직이다. 직각이면 이건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힘은 Y방향, 이동거리는 X방향. Y 성분이 단 1도 없잖아. 힘의 성분으로.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맞아? 그래서 이런 건 일 한 걸로 봐, 안 한 걸로 봐. 안 한 걸로 보는 거야. 요게 수학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고 했고요. 엄밀하게 얘기할게. 고등학교 가면 이제 기하와 벡터라는 걸 배운단다. 그 벡터가 이런 거 방향 따지는 거야. 알겠니? 근데 그 벡터를 이용한 제일 대표적인 학문이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니들이 나중에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물리학 1을 배울 거야. 그때부터 엄청 따져. 고1까지도 별로 많이 안 따져. 끼케야 고1 같은 경우는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요 공밖에 안 따지고요. 그 다음 고2부터는 이제 많이 따져요. 알겠니? 고3 되면 엄청 따져. 오케이? 자, 그렇게 될 거야. 1번, 철봉에 3분 동안 매달려 있었다. 이거 매달려만 있는 거잖아. 거리가 없는 거지. 근데 턱걸이 했어. 턱걸이 뭔지 알지? 잡고 위로 올리는 거. 이건 일한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마트에서 물건을 실는 카트를 밀며 이동했다. 밀었으니까 더도 말고 마찰력만큼의 힘이 필요하죠. 그 다음 미끄러운 얼음판 위를 이라고 해서 밑줄 쳐 얼음판. 두 번째 일정한 속력. 그러니까 이건 힘이 없다라고 보셔야지. 가방을 메고 1층에 3층까지 올라갔다라고 했어. 메고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역시 중력에 대해서 일한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4번이죠. 넘겨. 자, 이제 7번입니다. 7번 일과 에너지와 일이라고 했어. 자, 과학에서 말하는 에너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치를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물체에 일을 해줘.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물체에 일을 해줘. 예를 들어서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뭘 가져? 에너지가 갖는 거지. 그래서 이 새끼가 막 속력을 갖고 뺑글뺑글 움직여. 아니면 이렇게 와. 그럼 오면은 분명히 나하고 부딪힐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얘는 나한테 일을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해주는 거야. 그럼 이 새끼는 뭘 갖고 있다고 하면 돼?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속력 때문에 생겼으니까 그건 운동 에너지가 가는 거고. 이 가만히 있는 여기 있는 지표면에 있는 녀석을 위로 올렸어. 중력에 대해서 일한 거 맞지? 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상태에서 요걸 놔. 그럼 다시 내려오면서 내 손바닥을 때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가만히 있는 녀석이 일을 해주니까 에너지 생겼고 에너지가 있는 새끼가 다시 내 손바닥에 일을 했고 일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일이잖아. 맞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내가 비유했느냐? 얘 뭐라고 했니? 돈을 쓰거나 벌거나 내가 쓰는 거 또는 받는 거 이걸 일. 됐어? 물체에 내가 일을 해줍니다. 물체 에너지 증가. 물체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물체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됐어? 됐니? 자, 그러면 이제 1번 물체 일을 하면이라고 했어. 물체 일을 하면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야? 물체야. 물체 일을 했으니까 이 물체는 일을 받는 거지. 플러스 1입니다.
맞아?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돼? 돈을 받는 거니까 증가하겠지. 에너지 증가. 맞아. 그럼 거꾸로 물체가 일을 합니다. 일을 했다는 얘기는 자신의 에너지를 썼다는 얘기지. 돈을 썼다는 얘기지. 맞아? 자, 그 다음 에너지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은 줄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요거 밑에다가 아니 밑에다 쓰든지 밑에다 쓰든지 하나 써놔. 난 여기서 쓸게요. 줄하고 같은 단위들이 있어. 줄하고 같은 단위. 줄하고 같은 단위. 자,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뉴턴 곱하기 미터지. 이거 같은 단위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는 줄이니까. 맞죠? 그 다음 니네 이런 것도 된다. 예전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자, 질량이 1kg짜리가 있어. 이 새끼는 지구가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기지? 여기다 아무 말 없으니까 9.8을 곱하면 되지. 그래서 9.8 뉴턴이야. 아니면 약 10뉴턴. 맞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잖아. 질량이 1kg 녀석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힘을 받는다. 그래서 1kg F라고 쓰게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kg F 미터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이때 얘랑 얘의 상관관계는 1kg F가 9.8 뉴턴이야. 그 다음 열에너지 개념. 열에너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열에너지 양을 뭐라고 했지 서연아? 열에너지 양 뭐라고 해? 열량 단위 뭐였어? 큰일 났네. 너 대답 못하면 너 박제되는 거야. 어? 서연이 멍청하다가 아예 박제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열량의 단위. 열량이 열 에너지 단위야. 큰일 났네. 주영아? 서영이 야 오늘 영자 돌리면 나 작살 나는구만. 그치? 주영아? 뭐냐고. 이 새끼들 한 번 배우면 그냥 싹 다 까먹네. 어? 서인아 뭐야? 칼로리 킬로칼로리죠. 이것도 열에너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단위 맞아. 그 다음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이거 뭐라고 했는지 아는 사람? 모르지? 와트시라고 읽어요. 저거 전기에너지 단위야. 알겠어? 3학 2학기 부분에 나와. 여기 앞에 킬로와트시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 제곱. 아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왔을까? 자, 지난번에 배웠던 것 중에서 선생님이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 알려줬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 얘들아 운동에너지니까 단위가 줄입니다. 맞아? 그 다음 2분의 1은 단위가 없어. 상수가 무슨 단위가 있어?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맞아? 속력 제곱인데 속력은 니들 알다시피 미터 퍼 세크고 그걸 제곱해봐. 이 단위 나오지. 맞지? 됐냐? 그렇게 해서 줄과 같은 단위들도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험에 이런 것도 종종 나옵니다. 다음 중 줄과 같은 단위인 것은 다른 단위인 것은 이런 것들로 나올 수 있죠.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니은 맞고요. 일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에너지는 일로 전환될 수 없다? 야 돈을 받으면 내 통장에 잔고는 늘어나.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내가 돈을 썼다는 얘기지. 왜 전환될 수 없어? 마구마구 바꿀 수 있습니다. 정답은요. 기억하고 니은이 되니까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됐지? 자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지난번에 필기 안 했던 거 필기하시고 빠진 것도 우리가 정리하시면 오늘까지 하면 이제 에너지 파트 끝나. 자 앞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일과 에너지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일할 수 있는 왜? 18번? 68페이지. 이거 뭐? 내가 니은하고 리을이라고 했잖아. 아! 이거 0이구나. 얘들아 0이다. 난 0이 아닌 거 맞죠? 쏘리. 이거 아까 얘하고 얘가 2란 거였지. 0인 경우라고 했으니까 기억하고 디귿이네요. 2번입니다. 3번 아니야. 2번이야. 야 이거 아까 주적 얘기하지. 6번은 정답 2번이다. 그치? 0인 경우다. 난 0이 아닌 경우 찾은 거고. 맞아? 됐어? 자 승범이한테 고맙다고 해. 자 이제 몇 페이지 넘어가야 돼요? 왜 안 넘어가냐?
자, 이거 몇 페이지냐? 114페이지래. 자, 일과 에너지. 자, 에너지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이 에너지 중에 너희들이 배우는 건 무슨 에너지를 배운다겠어? 물체가 힘을 받아 가질 수 있는 모든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배울 거고 그 역학적 에너지를 세분화해서 배우는 거야.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한 거야. 앞으로 2학기 때 배울 거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할게요. 지표면이 이렇게 돼 있어. 이 가만히 있는 이 질량을 가진 물체를 건들 거야. 그치? 건든다는 얘기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생겨서 일을 해줬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일을 해줄 때 첫 번째 이렇게 일을 해줄 수 있고요. 맞지? 그럼 이 새끼는 이렇게 올라가지. 그 다음 나중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할 거야. 그러면 이 물체는 아래에서 이 위치로 가서 나중에 중력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치가 생겼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해? 위치 에너지.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새끼를 오른쪽으로 밀 거야. 오른쪽으로 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오른쪽으로 밀었으니까 오른쪽으로 굴러가겠지. 굴러간다는 얘기는 뭐가 생긴다는 얘기야? 속력. 속력이 있으면서 계속 굴러가다 보면 분명히 어떤 물체하고 부딪힐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속력 때문에 에너지가 생겼고 그 에너지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에너지가 배운 거야? 속력 때문에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런데 세상에 생각해봐라. 물체를 위로만 던지고 오른쪽으로 이동만 시키냐? 아니잖아.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도. 맞아? 그러면 이 새끼는요.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어. 맞아? 그럼 속력이 있으니까 무슨 에너지 가져? 운동 에너지. 높이 있으니까 무슨 에너지 가져? 위치 에너지. 그래서 이 물체는 운동하고 위치를 동시에 갖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저걸 우리가 뭐라고 해? 물체가 힘을 받아 가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라고 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는요.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이것만 배운 거야. 운동이 없는 거. 위치만 있는 거. 그 다음 이것만 배운 거야. 이거 뭐야? 위치가 없고 운동만 있는 거. 왜? 기준점에선 위치 에너지가 빵이잖아. 높이가 여기니까. 맞아요? 우리가 배운 게 2학기 때 배울 거에 빌드업이야. 베이스, 기본 베이스. 알겠냐? 그래서 2학기 때 우리 저 역학적 에너지 힘력자입니다. 물체가 힘을 받아 가질 수 있는 모든 에너지 합 역학적 에너지를 구성하고 있는 위치하고 운동하고 위치를 따로따로 배운 거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오늘은 이제 경고만 하겠는데 니들 2단원 통틀어서 내가 단원 통틀어서 공식 3개 있다고 했지. 첫 번째가 1 구하는 공식, 힘 곱하기 이동거리. 두 번째가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세 번째가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야.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니까 공부 좀 해오세요. 아시겠습니까? 됐니?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물어본다고 하면서 쓰게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외워놔. 자, 밑에 볼게요. B,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배우는 에너지는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만 배우는데 그럼 선생님 왜 꼭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입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말고 다른 위치 에너지도 있습니까? 네,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벽에 용수철이 하나 매달려 있다. 용수철 처음 길이가 이만큼 있어. 고무줄이라고 상관없어. 작고 요만큼 당길 거야. 됐어? 그럼 내가 손을 놓으면 이 자리 있니?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니? 원자리로 돌아가지. 이걸 무슨 힘이라고 배웠지? 용수철이나 고무줄에 작용하는 힘. 물체를 변형시켰을 때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탄성력. 그러면 이 탄성력이 작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녀석을 내가 이쪽으로 당겼기 때문에. 맞아? 요 위치에서 요 위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요 위치가 아니라 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놓으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맞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라고 해. 알겠니? 그래서 원래 위치 에너지는 두 가지야.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하지만 중학교 때는 탄성력은 뺍니다. 하지만 있다라는 건 알아두세요. 알겠니? 위치 에너지가 왜 위치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꼭 집어서 얘기했느냐? 이거 말고도 다른 위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알겠니? 하지만 중학교 과정에선 이거밖에 안 나와. 됐음? 자, 그래서 이제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 한번 해보자. 기준면이 여기야. 기준면이 여기인데 지표면이 기준면이죠. 그 자식을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릴 거야. 맞지? 그럼 아래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물체의 질량이 m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릴 때 얼마 힘이 필요해? mg만큼 힘이 필요하겠지. 그치? 여기서 mg라는 건 무게를 얘기하는 거야. 무게만큼. 그래서 앙화로 쓰면 m에다가 9,800 곱하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10kg이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위로 올릴 때 98N의 힘이 필요하지.
10 곱하기 9.8이니까. 그런 다음에 위로 올려 얼마만큼? H. 그럼 내가 한 일량은 M에다가 9.8 곱한 다음에 H만큼. 그래서 9.8 MH만큼 일을 한 거야. 그 한 일량이 에너지가 되는 거야. 맞아? 그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위치 에너지를 하는 거고, 이때 이 위치 에너지 때문에 나중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자, 여기 있는 돌덩이는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못한다고 했지. 철천지 원수인 여기 군뱅이가 하나 있으면 이 군뱅이를 아무 해를 못 끼치는 거지. 얘가 하다 못해 굴러가기라도 하면 이 원수인 철천지 원수인 군뱅이를 짜부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짜부라도 시켜 못 시켜? 못 시키지. 그래서 어머님의 원수, 그치? 갚어 못 갚어? 못 갚어. 그런데 여기 있는 새끼를 위로 올리면 뭐 할 수 있어?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면 난 떨어지면서 얘를 짜부시킬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당장 일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미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미래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지. 맞아? 내가 이 새끼를 당장 주고 싶으면 탁 치면 속력 때문에 당장 짜부시킬 수 있어. 하지? 맞지? 하지만 지금 이 새끼를 여기다 올리게 되면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지만 얘한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정의는 뭐다? 당장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에 일할 수 있는 기대치를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통장 속에 있는 돈이라고 했지.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주머니 속에 있는 돈. 그게 운동 에너지. 그 다음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서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통장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걔는 통장에서 돈을 찾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위치 에너지 값입니다. 유정아 졸리니? 안 졸려? 그러면 코트를 좀 살짝 벗을까? 몸이 더우니까 그래.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별표하시고요. 꼭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이게 바로 뭐야? 무게죠. 그래서 물체 무게에다가 올라간 높이를 곱하면 되는 거고, 그때 포인트는 뭐다? 이 높이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야.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는 높이는 기준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새끼는 기준면이 딱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위치 에너지가 없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새끼는 기준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번엔 잘 봐. 여기를 기준면이라고 딱. 그럼 얘는 높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 에너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기준면으로 하면 이 새끼는 에너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자, 여기가 기준면이야. 여기 에너지 없어. 높이 없으니까. 이 새끼는 에너지 있는 거지. 높이 있으니까. 이번엔 거꾸로 이렇게 됐어? 그럼 기준면 여기니까 얘는 에너지 없지. 얘는 에너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습니다. 어떻게? 기준면 위에 있어야지 내려오지. 기준면 아래에 있으면요, 일단 아래에 있는 새끼가 올라가야지만 내려오지. 맞아? 그래서 얘는 저절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못 올라와? 저절로는 올라올 수 없어.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기준면 아래에 있다고 해서 위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의 뜻은 뭐야? 나한테 뭔가를 해코지 하려면 마이너스가 일단 플러스가 돼야 되고, 맞아? 그런 다음에 나한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해코지 할 능력이 마이너스란 얘기야. 없단 얘기야. 알겠니? 됐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지난번에 안 한 걸 할 거야. 바로 뭐냐? 야, 이 새끼가 에너지가 얼마큼 있는지 궁금해. 에너지가 얼마큼인지 궁금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난 니들의 능력이 궁금해. 재현이 능력도 궁금하고, 소환이 능력도 궁금하고, 지민이 능력도 궁금해. 그래서 내가 재현이한테 이러는 거야. 야, 재현아, 나 100원짜리 과자 좀 사줘. 그랬더니 지민이가 재현이가 뭐라 하냐면, 아우, 저 선생님 저 집값도 안 갖고 왔고 통장에 돈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어. 능력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100원짜리도 없다는 얘기야. 수환이한테 얘기하니까 100원짜리 사드릴게요. 이러고 내가 그럼 2개 사줘 했더니 그건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전 100원이 있지만 200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맞아? 지민이한테 했더니 옆에 있는 지민이가 이러는 거야. 아유, 너 선생님한테 그것도 못 사주냐? 선생님 제가 사드릴게요. 하니까 그래? 그럼 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줘. 하니까 네! 한 거야. 그럼 여기 셋 중에서 누가 제일 능력이 좋아? 얘. 왜 능력이 제일 좋다고 하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사주세요. 가능했잖아. 맞아? 돈을 그만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이거 여기다 적용 한번 해보자. 어떤 물체가 위치 에너지건 운동 에너지건 에너지가 많대. 그러면 에너지가 많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얘기고, 돈이 많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 돈이 많은지 안 많은지 확인하는 방법 간단해. 일 시켜보면 됩니다. 돈을 쓰게 해보면 돼요. 돈을 쓰게 해봤더니 100줄의 일을 했대. 그 새끼 에너지 얼마 있었다니까? 100줄. 돈을 쓰게 했어. 일을 시켜봤더니 200줄을 일을 했어. 에너지 얼마 있었다는 얘기? 200줄.
됐니?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거, 에너지가 많은지 적은지 궁금해요. 이해시켜보세요. 뭐 시켜보면 된다? 이해시켜보면 된다. 그래서 지금 2번에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전환이라고 돼 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치 에너지가 얼만큼 많은지 적은지 그걸 검사하는 방법이야. 알겠니? 방금 얘기했습니다. 에너지는 뭘로 검사해보라고? 한 일의 양으로 검사한다고. 그래서 써볼게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것은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일시켜봐서 알게 되는 거야. 이거야 이거. 위치 에너지 있어? 너 얼마큼 있니? 일시켜보면 된다. 일시켜보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 하나 있네요. 추는 지표면에서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위치 에너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럼 위치 에너지 얼마 있어? 그래, 난 그걸 모르겠다고. 그 크기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자는 얘기죠. 자, 지금 우리가 알아볼 건 이겁니다. 추의 위치 에너지를 지금부터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 장치를 한 겁니다. 맞아? 제일 편하게 위치 에너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거죠. 추의 질량 구해. 그 다음 기준면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 구해. 그치? 그 다음에 요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지? 맞잖아.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추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얼마 있는지 이런 거 알아보자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무슨 방법을 하는 거야? 추한테 일을 시킬 거야. 어떤 일? 자, 위치 에너지가 있는 이 추에다가 잡고 있던 실을 놔. 그럼 얘는 지구가 이 추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내려갈 거야. 맞아? 그 다음 내려가면서 높이가 감소하니까 추가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나무도막하고 부딪히게 되면서 나무도막에 일을 할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 추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나무도막을 아래쪽으로 퍽 하고 밀어요. 나무도막을 퍽 하고 미니까 나무도막이 아래쪽으로 쑥 하고 밀려나가겠지. 맞아? 그래서 나무도막이 뭐를 한 거야?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나무도막이 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추의 위치 에너지 때문에 일한 거지. 이걸 이쁘게 한번 써보자. 잘 봐. 추의 위치 에너지 때문에 나무도막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얘가 많아지면 위치 에너지가 컸구나. 얘가 적어졌어?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구나. 2를 2배만큼 했어? 위치 에너지 2배. 2를 3배? 위치 에너지 3배. 1 2분의 1? 위치 에너지 2분의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실험을 완성을 시킬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너네 이미 배웠던 거. 위치 에너지 값은요, 질량에 비례, 높이에 비례한다고 했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이걸로 실험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걸 어떻게 실험할 거냐? 이렇게 실험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여기 있는 추의 질량을 바꿉니다. 1kg짜리 썼다가 2kg, 3kg, 4kg. 그 다음 두 번째는 추를 위로 올리고 또는 내리고. 됐니? 그럼 첫 번째는 추의 뭐를 바꾼 거야? 질량만 바꾼 거지. 두 번째는 뭘 바꾼 거야? 높이만 바꾼 거야. 자, 근데 이제 조심할 거 있어. 야, 우리 공식 봐봐라. 공식 보면요, 변수가 두 개가 있다. 질량과 높이, 위치 에너지. 보여? 내가 만약 질량과 위치 에너지의 관계를 물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높이는 일정하고 질량이 증가할 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걸 따져보면 되지. 실험 설계할 때. 그 다음 이번엔 높이와 위치 에너지의 관계를 물어볼 거야. 그러면 질량을 일정하다고 놓고 높이에 따라 위치 에너지 크기를 비교해보면 되겠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다시 한번 맨날 얘기합니다. 변수하고 결과까지 합해서 3개 이상의 값이 있어. 그 중에서 2개를 비교하려면 나머지 하나는 일정해야 돼. 그래서 질량과 위치 에너지, 높이 일정. 두 번째, 높이하고 위치 에너지, 질량 일정. 됐어? 됐니?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잘 봐. 위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질량과 높이입니다. 물론 9.8도 있지만 9.8은 상수잖아. 그래도 쓰자. 9.8. 혹시 또 까먹을까 봐. 그러면 지금 현재 질량과 위치 에너지 관계를 물어볼 거야. 그러면 질량을 내가 1, 2, 3, 4, 5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되지. 그러면 1, 2, 3, 4, 5로 바꿨을 때 위치 에너지가 커졌는지 작았는지는 뭘로 확인한다고? 나무도막의 한일의 양으로. 근데 나무도막의 한일의 양은 잘 봐.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 맞아? 됐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이 이 힘이지.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잘 봐. 이 새끼가 위에서 아래로 딱 쳐. 그럼 얘 밀려가지.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안 치면 얘 밀려 안 밀려? 아래로. 안 밀리지. 자, 신기한 게 있네. 지구가 이 원통형 나무토막 잡아 당겨 안 당겨요? 당기지. 당기잖아. 근데 왜 자꾸 얘 안 날아가지? 뭔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봐. 이게 원통형 나무토막입니다.
위에서 부딪히면 얘가 쑥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해됐지? 이건. 근데 만약에 안 부딪히면 얘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근데 이 새끼도 질량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이 새끼 잡아 당겨 안 당겨? 당기지? 그럼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이쪽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내려가냐고. 이 물체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내려가야 됩니다. 밑으로. 근데 왜 안 내려가지? 여기 클램프가 이렇게 꽉 잡고 있지. 꽉 이렇게. 꽉 잡으면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잡아주는 힘이 일종의 뭐에 해당돼? 마찰력이지. 됐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마찰력을 없애줘야지만 내가 이걸 내려갈 수 있어. 그럼 마찰력을 누가 없애주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빵 치는 힘이. 맞아요? 그래서 요 힘의 정체는 마찰력이야. 그럼 마찰력은 위에서 내릴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마찰력만큼만 힘을 가하면 되기 때문에 마찰력은 항상 일정 값이야. 그래서 나무 도박을 미는 이 일의 힘의 정체는 마찰력입니다. 뭐라고? 마찰력이야. 마찰력 크기는 항상 일정해. 처음에 여기가 10N의 힘으로 밀고 있어. 이렇게 꽉 잡고 있어. 그럼 나는 16%만 없애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자, 결론 나왔어. 어떤 결론? 잘 봐. 추의 위치 에너지 때문에 나무 도박이 일을 하지. 맞아? 그러면 추의 위치 에너지가 질량만 증가해서 위치 에너지가 커졌다고 쳐. 그럼 위치 에너지가 커졌으면 일을 많이 할 거야. 그럼 일을 많이 한다는 걸 뭘로 나타나? 이동거리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잘 봐. 만약에 질량이 2배야. 질량이 2배. 그러면 위치 에너지 몇 배? 2배. 야, 질량만 2배야. 높이는 똑같다고 했어. 질량만 2배야. 위치 에너지 몇 배? 2배. 그럼 한일량도 몇 배? 2배. 한일량이 2배라는 얘기는 이동거리가 2배라는 얘기죠. 됐어?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안 봐. 원통형 나무에 뭐만 본다? 이동거리만 봅니다. 그럼 이 이동거리가 바로 뭐에 해당돼? 위치 에너지 크기야. 써놔. 위치 에너지 크기입니다. 우리는 딴 거 안 봐. 위치 에너지가 얼만큼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일시켜 본다. 그럼 위치 에너지가 크면 일 많이 하잖아. 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2배, 일 2배, 이동거리 2배. 위치 에너지 3배, 일 3배, 이동거리 3배. 그럼 이번엔 또 질량 그대로고 높이가 3배야. 그럼 위치 에너지 3배지. 일 3배지. 이동거리 3배야. 그럼 이번엔 질량과 높이가 동시에 바뀐다고 한번 해보자. 질량 2배야. 높이 4배야. 그러면 일 몇 배? 8배지. 맞아? 이 위치 에너지가 10배니까 일도 8배, 그러면 거리도 8배. 됐어? 됐니? 이렇게 찾는 거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아니야. 에너지가 많이 있는지 조금 있는지 궁금해요? 일시켜본다. 일을 많이 하면 당연히 이동거리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밑에 쭉 보시면 추의 질량이나 추의 낙하 높이가 2배, 3배로 커지면 밑줄 쳐. 나무 도막이 이동하는 밀려나가는 거리도 2배, 3배로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요 밑줄 친 게 바로 무슨 크기라고? 위치 에너지 크기입니다. 뭐라고? 위치 에너지 크기. 그 다음 요럴 때 힘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마찰력가 같다. 자, 이제 밑으로 다 지울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중력의 한일과 운동에너지라고 되어 있어. 이제 드디어 운동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힘받아서 생겼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중력이 일을 하지? 그 중력이 일을 하면서도 힘을 받은 거니까 물체가 뭐 할 수 있다? 운동에너지가 생길 수도 있다. 그것도 같이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중력의 한일과 운동에너지에서 운동에너지 정의부터 한번 봅시다. 운동에너지 정의는요,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야. 이 운동하는 물체는요, 속력 때문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이 에너지는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죠. 됐지? 자,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 알려줬어? 주머니 속에 있는 현재 현금을 운동에너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에너지 어떻게 구하느냐? 별표 2분의 1에다가 질량을 곱하고 포인트는 속력의 제곱을 곱한다. 내가 니네들 지난번에 했었죠? 중요한 게 뭐라고?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어. 뭐에 비례한다고?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어. 뭐에 비례한다고?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어. 뭐에 비례한다고?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지.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더 얘기했죠? 그치? 또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팔 아파. 오케이?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운동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 질량을 가진 녀석이 속력을 갖고 운동을 해. 그럼 분명히 다른 녀석하고 부딪히겠지? 그러면서 일을 할 거야. 맞아? 그때 이 일을 많이 했어? 이 새끼 에너지 많이 있었군.
일 조금 했어? 이 새끼 에너지 조금 있었군. 그래서 운동 에너지 크기도 역시 2를 시켜보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크기도 한 일의 양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잘 봐라. 수레가 뭘 갖고 있지? 운동 에너지. 그다가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나무 도막을 부딪힐 거야. 자, 여기다 쓸게요. 수레에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미는 뭘로 바뀌어? 1로 바뀔 거야. 됐지? 그 다음 우리 아까 했던 거 똑같이 설명할게. 야, 이 새끼 운동 에너지가 많은지 적은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 도막에 2를 시킨다고 했어. 그런데 이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이야. 자, 역시 운동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이 2개 이상이야. 그치? 그럼 내가 질량과 운동 에너지 관계를 물어보면 속력이 일정할 때 질량만 바꾸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속력과 운동 에너지 관계를 물어보려면 질량이 일정할 때 속력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첫 번째, 속력이 일정할 때 질량 2배야. 그럼 운동 에너지 2배지? 그럼 1도 2배인지 아닌지 그걸 검사해보자 이거지. 맞아? 근데 아까하고 똑같아. 야, 1을 어떻게 구하냐? 뭐 어떻게 구해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지. 그런데 이 수레가 부딪히기 전에 이 나무 도막은 요 나무 도막 수레가 부딪히기 전에 절대 네버 이동하지 않아. 왜 이동하지 않는 거지? 물체가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힘이 존재하잖아. 그 힘을 뭐라고 해? 마찰력. 그리고 니네 이미 알고 있잖아. 이런 물체를 오른쪽 왼쪽 밀거나 끌 때 필요한 힘은 더도 말고 마찰력 크기만큼만 같으면 된다. 맞아? 됐어? 그래서 이 물체에 더도 말고 마찰력만큼의 힘이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요 힘의 정체도 마찰력이고 크기가 일정합니다. 그럼 결과가 이거지. 질량만 2배, 운동 에너지 2배, 나무 도막의 한 일량도 2배. 그럼 이동거리도 2배야. 와, 결론 똑같지 않냐? 결론 똑같아요. 뭐야? 에너지가 많으면 그 많은 만큼 일을 많이 해. 일을 많이 하니까 많이 움직여. 그래서 머릿속에 팍 박아두세요. 위치 에너지도 그렇고 운동 에너지도 그렇고 우리 에너지가 많은지 적은지 궁금해. 뭘 시켜보면 된다고? 일을 시켜보면 된다고. 일을 시켜봤더니 에너지가 많으면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많으면 많이 움직입니다. 그게 문제 푸는 포인트야. 알겠냐? 에너지가 많으면 일도 많이 하니까 많이 움직여요? 조금 움직여요? 많이 움직입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니네가 접근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있는데 이제 조심할 게 있어. 잘 봐. 속력은 일정해. 질량만 2배야. 됐어? 질량만 2배야. 2배. 질량만 2배면 운동거리 2배지. 그럼 한 일량도 2배니까 이동거리도 몇 배? 2배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런데 질량은 일정한 상태에서 속력만 2배입니다. 이번에 속력 몇 배? 2배. 속력이 2배면 운동거리 몇 배야, 주영아? 땡. 이라 이씨. 또 해야 돼 이씨.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잖아. 뭐에 비례한다고? 주영이만 얘기해. 뭐에 비례한다고? 주영아 빨리 얘기해. 팔 아파 이씨. 뭐에 비례한다고?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지. 다시. 속력만 2배야. 운동거리 몇 배? 속력만 2배라고. 운동거리 몇 배? 뭐라고? 속력이 2배인데 운동에너지가 몇 배인지 그걸 대답 못한다고? 아, 또 해야 돼? 아, 나 씨, 파란색.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어. 근데 여기가 2배래. 그러니까 제곱에 비례하면 운동에너지 몇 배야? 제곱에 비례하니까 몇 배? 여기가 속력 2배라고 했으니까 2배의 제곱이니까 몇 배야? 빨리 얘기해. 2배의 제곱 몇 배냐고? 뭐 반지 자랑하는 거야? 뭐? 얘기하면 창피할 것 같아? 아니, 얘기 못하는 게 더 창피한데? 빨리 얘기해봐. 아, 또 한 번 보고 싶다고? 그 얘기야? 또 한 번 보고 싶다고? 야, 2배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아니, 팔아도 죽겠네. 2배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2배의 제곱이면 4배죠. 이 새끼들이 나를 엿먹이네. 4배야, 4배. 그러면 1도 4배니까 이동거리 4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질량 2배, 속력 3배입니다. 그치? 유정아, 네가 얘기해봐. 질량 2배, 속력 3배. 몇 배? 운동에너지. 질량은 2배, 속력은 3배. 몇 배? 미안합니다. 어려운 산수 시켰지. 질량은 2배에다가 속력은 3배야. 맞아?
그러면 3배에 일단 제곱에다가 2배 곱하면 되죠. 몇 배? 또 해야 돼? 에이! 야, 3 곱하기 3, 너 설마 3의 제곱이 6이라고 한 거냐? 3의 제곱은 6이 아니죠. 9입니다. 그치? 3의 제곱이야. 3 곱하기 2 아니야. 3의 제곱이니까 9, 2, 18이 되겠죠. 그래서 18배가 되는 거야. 야, 이거 못하면 안 돼.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무조건. 알겠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다 데코레이션 할 거, 여기 이동거리가 뭘 뜻한다고? 운동에너지 크기를 뜻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또 나타나는 게 여기 있죠. 나무도막이 밀려나는 거리. 또 밑에 나무도막이 밀려나는 거리. 이게 바로 운동에너지 크기예요. 그 잘 봐. 질량만 2배, 3배. 운동에너지 2배, 3배. 속력이 2배, 3배. 속력이 제곱에 비례하니까 4배, 9배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까먹지 마. 아씨, 얼마나 더 이상 더 어떻게 줘야 돼? 진짜.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별표 하나 해두고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자,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는 공식 그냥 해석한 거예요. 질량과 위치 에너지는 비례지. 단 높이 일정. 높이하고 위치 에너지, 질량 일정할 때 비례.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다음 질량과 운동 에너지도 속력이 일정할 때 비례. 문제 없어. 그런데 요게 문제야. 여기에 속력의 제곱이라고 나온 거 동글뱅이 별표. 동글뱅이 별표에 이건 잘 봐. 운동 에너지는 질량 일정할 때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그다음 이 밑에 살짝 빈 공간 있을 겁니다. 빈 공간에서 써. 여기가 만약 속력이고 여기가 운동 에너지야. 그럼 필기 뭐라고 해야 돼? 단 질량 일정한 상태는 똑같아. 질량이 일정할 때 속력과 운동 에너지는 무슨 관계? 속력과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2배야, 운동 에너지 4배지. 속력이 3배야, 운동 에너지 9배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거를 요렇게 그렸지. 맞아? 단 이것도 역시 질량이 일정할 때. 무조건 3개 중에 2개 비교하려면 하나는 일정해야 됩니다. 됐어? 여기는 제곱이고 여기는 그냥 속력이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필기해놔 이쁘게.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력의 한일과 운동에너지라고 했어. 이게 별거 없어.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대.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생긴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한번 봐봐. 자, 일단 하나씩부터. 자, 여기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말을 한번 만들어 볼게. 아래에 있는 사과가 있어. 이 아래에 있는 사과를 내가 위로 올릴 거야. 그럼 더도 말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무게만큼 힘을 필요하지. 그 다음에 이동거리 위쪽이지. 그치?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야. 그럼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서 사과를 위에 나무까지 붙였어. 말도 안 되지. 그냥 말이 된다고 하자. 그런 상태에서 이걸 잡고 있던 손을 놓을 거야. 그럼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겠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드디어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일로 바뀔 거야. 그때 그 일은요,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 양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뭐야? 일을 하면 곧장 나오는 게 있었어. 뭐가 나와? 운동 에너지 생긴다고 했어. 맞아? 일을 하면 바로바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는 물체의 속력 때문에 생기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내려오면 점점점 일정하게 빨라집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고 배웠죠?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생겼다, 운동 에너지 생겼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일을 한 거고 그 일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지. 그래서 중간을 싹 다 빼버리면 우린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봐. 현재 얘는 무슨 에너지 갖고 있어?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뭐를 하는 거야? 일을 합니다. 그럼 일을 하면서 그 일 때문에 무슨 에너지가 생겨? 운동 에너지가 생겨. 맞아? 됐니? 내려오니까 빨라지잖아. 그러면 우리 중간 빼먹으면 뭐만 생각하시면 돼? 야, 위에 있는 새끼가 아래로 내려오면 위치가 뭘로 바뀌었다? 운동으로. 끝. 맞지? 맞잖아. 처음 원인, 결과. 위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중력에 대한 일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생기지. 왜? 내려올수록 빨라지니까. 맞아? 그래서 내려오면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점점 증가해. 대신 위에서 내려오니까 높이는 점점 감소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거를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역학적 에너지끼리 서로 마구마구 바뀐다.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됐어? 별거 없죠? 이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뒷장에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에너지 이용이 있을 거야. 이거 별거 아닌데 이런 거 틀려가지고 그냥 아주 별표해. 이거 별거 아니야. 자,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이용이라고 했어.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전부 이겁니다. 첫 번째 수력 발전. 높은 곳에 있던 물이 떨어지면서 발전기 돌리는 거죠. 맞아? 그 다음 물레방아. 위에 있던 물이 떨어지면서 낙차위에서 물레방아 돌리죠. 그 다음 널뛰기. 널뛰기가 뭔지 알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소처럼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는 거. 그거 널뛰기. 그 다음 운동에너지 이용하는 거. 움직이는 거. 속력 있으면 무조건 운동에너지 이용하는 거야. 요트 바람의 힘을 이용합니다. 볼링 사람이 공을 슝 하고 쳐버리지. 그러면 스트라이커 이런 걸 할 테고, 윈드서핑도 바람, 풍력 발전도 바람을 이용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굴러가서 움직이면 속력 있으면 무조건 운동에너지 이용하는 거야. 이런 거 딱 보고 그렇구나 구분하시면 되지. 이걸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 위에서 아래로 위에 있던 녀석이 내려오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 속력 때문에 당장 뭘 할 수 있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 있는 겁니다. 됐냐?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에이! 마음 비우고 좋았어. 마음 비우니까 잘 되네.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질량이 4kg의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3m 지점이 있어. 그럼 얘는 요 3m 때문에 내려오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위치에서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일할 수 있다 해서 이걸 무슨 에너지라고 해?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킬로그램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뭘로 고쳐야 돼? 무게로 고쳐야 되지. 아무거나 없으니까 9.8을 곱할 겁니다. 그래서 9.8에다가 4를 곱해. 그 다음 현재 있는 높이 3을 곱하시면 되겠지. 정답은 117.6이 됩니다. 이거 풀 방법 알려줄 테니까 잘 봐. 제일 멍청한 애들은 4 곱하기 3 곱하기 9.8 하시는 거고요. 나 좀 머리가 좋다라는 애들은요. 잘 봐. 이건 10에서 0.2씩 모질르지. 맞잖아. 0.2씩 모질르는 게 12번 반복되지. 그치? 그러면 2.4를 까면 되지. 맞지? 그러면 12 곱하기 10을 해. 일단 120 빼기 2.4 하시면 117.6 바로 나오지. 맞아요? 됐니? 산수도 좀 세련되게 하세요. 세련되게. 그리고 미리 좀 얘기해 줄게. 산수 맨 마지막에 하는 거란다. 꼭 보면 앞에부터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나중 보면 이런 거 나와. 9.5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나와. 그러면 4하고 5를 먼저 해. 그럼 얼마나? 20 나오지. 그럼 20 곱하기 9.8은 98 곱하기 2하고 똑같잖아. 이게 좀 산수가 더 빠르지 않니? 괜히 9.8 곱하기 4 해가지고 이거 39.2 한 다음에 거기다가 5를 또 곱해. 우와 힘들어. 알겠니? 계산은 나중에 하세요. 자, 밑으로. 자, 7번입니다. 추를 떨어뜨렸다라고 했어. 그러면 추의 위치 에너지가 원통형 나무에 2를 할 거야. 그럼 얘가 에너지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하겠지? 그러면 에너지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얘가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딴 거 보지 말고 추의 위치 에너지가 많다? 너 얼만큼 움직였니? 많이 움직였니? 조금 움직였니? 그것만 보시면 될 거야. 자, 이제 문제. 추의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박을 밀어낸 일로 전환되었다. 빙고. 두 번째. 나무 도박이 밀려난 거리는 이 거리가 위치 에너지 크기하고 똑같은 값이지. 빙고. 그 다음 추의 낙하 높이가 2배야. 높이만 2배야. 높이가.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2배로 증가했으면 위치 에너지도 2배. 그치? 이래양도 2배. 그러면 이동거리도 2배지. 땡.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질량의 10kg의 물체가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라고 했어. 자, 운동 에너지는요. 얘는 뭐 별거 없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 10 곱하기 5의 제곱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겠어? 약분 하니까 5. 그러면 5의 3제곱이니까 125줄이 되겠지. 됐냐? 됐어? 그 다음 하는 김에 조금 더 알려줄 거. 자, 이제 9번 보세요. 9번. 정지해 있는 녀석한테 내가 10N의 힘을 가했고 2m의 이동거리를 만들었어. 뭐 한 거야? 일한 거지. 그럼 일을 하면 그 일을 한 만큼 이 새끼는 뭐가 생긴다고 했어? 운동에너지 생기지. 당장. 맞아? 그러면 일 때문에 운동에너지 생길 거야. 맞아?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생긴 건데 어떻게 생긴 거야? 증가한 거지. 운동에너지가 증가한 거지.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했을 때 오른쪽으로 힘 받고 있으니까 빨라진 거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한 거야. 그럼 운동력이 증가한 거야. 정확하게 이겁니다. 내가 일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바뀌었어. 속력이 증가했으니까 운동력이 증가한 거야. 정확하게 이거야. 내가 한 일량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야. 그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운동 에너지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 여기서 좀 새로운 기호를 하나 배웠습니다. 요거 뭐니? 처음 봐? 처음 봐? 요 델타는요. 델타라고 읽어. 직각삼각형 변화량의 뜻입니다. 뭐라고? 변화량. 뭐니? 난 뭔지 모르겠지만 만약 S라고 썼으면 이건 S의 변화량, V라고 썼으면 V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모든 변화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주면 됩니다. 그게 변화량이야. 그래서 항상 변화는 나처럼 구하는 거야. 나처럼. 니들처럼 구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처음처럼 노노. 그건 소주고. 알겠니? 나처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죠. 10 곱하기 2에서 지금 현재 20줄의 일을 했으면 여기도 20줄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고. 맞아? 그런데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준 게 20줄인데 처음 거는 정지잖아. 정지. 맞아? 정지기 때문에 처음 거 얼마? 0. 그럼 나중 게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0. 맞아? 그래서 얘는 20줄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생길 테고 질량 4kg니까 속도도 구할 수 있죠. 속도 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한 번 더 쓰면 되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20이야. 맞아요? 됐어? 그럼 얘하고 얘하고 약분되니까 2. 2 곱하기 속력 제곱이 20. 그럼 속력 제곱은 10. 속력은 얼마야? 루트 10. 이게 정답이죠. 설마 선생님 루트가 나와요? 네, 나와요.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하나 더 알려줄까? 고등학교 가면 사인, 코사인도 나와요. 알겠지? 다 알아둬야 돼. 다 알아둬야 돼.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 제일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알아. 일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 이건 다 알아. 일을 했으면 속력이 생기니까 운동 에너지 생긴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니네가 제일 많이 틀린 게 이거야. 처음이 정지가 아니라 처음 속력이 예를 들어서 2m/s라고 하자. 얼마라고? 2m/s. 그러면 여기에 운동 에너지 얼마입니까? 이거고. 그 다음 요거 속력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됐어? 그러면 문제 못 풀어 잘. 자, 일단 봐봐. 한일량이 얼마라고 했지? 20. 아까는 처음 속력이 0이었지. 지금은 처음 속력이 0이 아니야. 2잖아. 그러면 요거 운동 에너지가 얼마 있었어? 2분의 1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2의 제곱입니다. 됐어? 그러면 요거 얼마야? 4. 4, 16 나누기 2, 8. 그래서 요건 8입니다. 8. 됐어요? 그러면 20 빼기 8이니까 우리는 아니지. 20 빼기 8이 아니지. 이렇게 돼야지. 이건 지금 바뀌어야 되니까 문제가 바뀌었어. 그래서 어떻게 돼? 나중 거에서 8 빼준 게 28이잖아. 20이잖아.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있어야 돼? 28이 있어야지. 요거에서 요 운동 에너지 차이가 20이니까. 현재 에너지는 얘가 8줄이 있었으니까 여기가 28줄이 있어야지. 20줄의 차이 20줄. 됐어? 그러면 28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속력 제곱이다. 그러면 요거 2로 약분이 되니까 넘기면 14. 속력 제곱이 14야. 그러면 속력은 루트 14.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불러요. 좀 다시 써줄게 이쁘게. 내가 일을 하면 한 일의 양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변해요. 됐어? 이거를 별거 아닌 이거를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진짜 별거 아니지 않냐? 당연한 거 아니야? 맞잖아. 내가 한 일 때문에 속력이 바뀌잖아. 속력이 바뀌면 운동 에너지 바뀌는 거지. 이게 진짜 별거 아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정리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표시만 했다는 얘기야. 법칙 아니야. 정리입니다. 자, 그럼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m 높이에서 질량 0.1kg짜리가 자유낙하했대요. 자, 10m 낙하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그래서 이거 푸는 방법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이거 푸는 방법 하나만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이 새끼 무슨 에너지 갖고 있어? 위치 에너지. 맞아? 그 위치 에너지 갖고 밑으로 내려올 거야. 몇 미터 내려왔어? 10m 내려올 거야. 맞아? 그러면 0.1kg가 내려올 때 1N에 자, 아무 말 없으니까 그냥 1N이라 할게요. 9.8 아니라 10을 곱할 거야. 귀찮아서. 그래서 1N의 힘을 가져서 11 여기
1뉴턴 곱하기 10에서 얘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생길까? 1줄이 나올 거야. 아니 말 잘못했네. 10줄이 나올 거야. 다시 한번. 현재 얘가 뭘 갖고 있지? 위치 에너지. 그 위치 에너지 값은 1 곱하기 10에서 10줄입니다. 그럼 10줄의 위치 에너지가 있으니까 내려오면서 10줄의 1을 할 거야. 그 10줄의 1이 다시 10줄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10입니다. 원래 정확하게 하면 9.8을 곱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면 뭘 곱해야 된다고? 9.8. 귀찮아서 10을 곱한 거야. 자, 이게 풀이 방법이야, 니들. 근데 이 문제를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걸로 다시 풀어볼까? 이렇게 풀어도 된다. 이 새끼 위에서 아래 떨어지면 무슨 운동하지? 이 새끼 위에서 아래 떨어지면 무슨 운동해? 자연낙하 운동할 거 아니야. 자연낙하 운동할 때 바닥에 도착할 때의 요 속력만 알면, 요 속력만 구할 수 있다면, 맞아? 우리 운동을 구할 수 있지. 왜? 2분의 1 곱하기 질량 0.1 곱하기 속력이니까. 아, 속력 제곱이니까. 맞아? 그런데 여기 속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간단해. 얘 내려올 때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질량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아래쪽으로 일정한 중력 가속도를 가질 거야. 그치? 그 일정한 중력 가속 때문에 내려올 때는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요. 정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맞아? 그때 기울기는 아웅하락순 9.8, 지금은 아까 우리가 10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10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치? 이거 10m/s 제곱이야. 원래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몇 초 걸리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모르잖아. 그래서 모르니까 여기다 그냥 내가 t라고 놓을 거야. t. 그러면 여기가 t면 여기 얼마가 되겠니? 10t가 되지. 10t를 t로 나눠주면 10이니까. 맞아?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요거 요 면적 10m지. 맞아? 요거 10m야. 그러면 잘 봐. 가로가야 t, 세로가 10t 나누기 2해. 그치? 곱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5t 제곱. 맞아? 맞잖아. 됐어?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와? 5t 제곱이 나와요. 그럼 t 제곱이 얼마가 나와? 2가 나와. 그럼 t는 얼마가 나와? 루트 2가 나오겠지. 맞아? 그럼 루트 2가 나오면 얘가 얼마가 나오겠어? 10루트 2지. 얘가 루트 2잖아. 얘가 얼마가 나와? 10루트 2가 나와. 속력이. 요 속력이 10루트 2라고. 됐냐? 그럼 요 속력이 10루트 2면 이제 계산 다 할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얼마야? 0.1 곱하기 속력이 얼마라고 했어? 10루트 2라고 했어. 그거의 제곱이야. 됐냐? 이거 얼마 나오냐? 200 나오지. 200 곱하기 0.1 20 나오지. 20 나누기 2 얼마 나와? 10 맞지? 맞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해줄까? 잘 봐. 어떤 게 더 빨라? 처음에 푼 거하고 지금 푼 거하고 어떤 게 더 빨라? 빨리 얘기해봐. 그래야지 쉬는 시간 가져요. 처음 푼 거하고 지금 푼 거하고 어떤 게 더 빨라? 응? 이게 뭐 이걸 대답 못하는 거 말이 안 되지. 봤잖아 지금. 풀이방과 하는 거 2개 봤잖아. 처음에 10줄 구하는 거하고 두 번째 10줄 구하는 거 어떤 게 더 빨라 수아나? 그래 처음이 더 빠르지. 그러면 두 번째는 완전 생 노가다지. 자 알려줄게요. 지금 이렇게 한 게 뉴턴이 처음에 이렇게 풀 거야 라고 알려준 거야. 이거 뉴턴 역학이라고 해요. 고전 역학입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이씨 그치? 그래서 문제를 뭘로 바꿔 푼 거야? 에너지 개념으로 바꿔 쓴 거야. 그 에너지 개념이 원래 원칙적으로 좀 세련된 개념이야. 그러면 선생님 왜 이걸 알려줍니까? 야 우리 앞에서 자유낙하 운동에서 뭐 얘 내려줄 때 이게 속력 얼마야 뭐 이런 문제 푼 적 있었지. 그 다음 아니면 얘 몇 미터 떨어졌게 뭐 이런 것도 풀 수 있지. 이런 문제 낼 수 있단 말이야. 그거 그냥 이 그래프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전환된다 바뀐다 그걸로 문제 풀면 안 돼? 문제 풀어도 되지. 똑같은 문제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일부러 해준 거야. 뭔지 알겠니? 다시 한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자연낙하 운동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문제로 바꿔도 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위치 에너지에 높이 h가 있고 운동 에너지에 속력 v가 있으니까 어차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나중 속력 얼마야? 몇 미터 떨어졌니? 물어볼 게 이거밖에 없잖아. 이해됐어? 뭔지 알겠니? 그래서 니네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야? 항상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런 게 어딨어. 물리는 그런 거 없어요. 알겠니? 물리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나 고등학교 2학년 물리 1 배우면 풀이 과정 한 여러 개 써줍니다. 한 4개 5개 써줘. 그 중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풀게. 알겠니? 하지만 주로 빠르게 푸는 방법은 뭐다?
이렇게 찍어줄 수는 있어도 항상 그렇게 푸는 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자, 지운 다음. 자, 그래서 힘들게 풀 수도 있구나. 넘겨. 자, 이제 운동에너지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잘 봐. 별거 없어요, 다. 얘는요, 무슨 짓거리 했는지 잘 봐라. 나무 도막을 뒤에다 놓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수레를 한꺼번에 밀었지. 같이 밀었지. 그럼 얘네들은 전부 같은 속력이야. 뭐라고? 같은 속력입니다. 됐냐? 그래서 밑줄 쳐. 나무 막대로 속력이 같도록. 그럼 속력이 같은 거야. 그러면 속력은 같은데 다른 점이 뭐야? 질량만 다르지. 그럼 이거 뭐 알아보는 거야? 이거 알아보는 거야. 잘 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에 해당되는데, 그 운동 에너지 값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바로 나무 도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나무 도막에 일을 시키는 거죠. 이겁니다. 그럼 잘 봐. 현재 속력은 일정해. 그럼 봐봐. 질량을 바꿔서 운동 에너지 바꿔. 됐어? 그런 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 때문에 나무 도막의 일을 많이 했는지 조금 했는지 그렇게 알아보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얘기했지. 나무 도막의 한 일의 양은 뭘 보면 알 수 있다? 이동거리만 보시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무 도막이 많이 움직였어? 질량 크군. 나무 도막이 조금 움직였어? 질량 작군. 됐니?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조금만 밑으로 내릴 걸.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수레 질량이 2배야. 그럼 이동거리 2배. 수레 질량 3배야. 이동거리 3배. 맞지? 여기서 이동거리가 뭘 의미한다고? 요게 운동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크기야, 크기. 조금만 밑으로 내릴 걸. 됐죠? 이거 조금만 밑으로 내리자. 살짝. 이렇게. 좋았어. 이렇게. 보는데 지장은 없겠죠? 자,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요, 밑줄 쳐. 질량은 일정히 UZ. 밑줄 UZ. 자, 이것도 또 역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운동 에너지 값은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이야. 그런데 지금은 뭐를 일정하게 만들었어? 여기 있는 질량을 일정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속력을 바꿔서 운동 에너지를 바꾼다는 얘기지. 맞아? 그래서 이제 속력에 따라서 바로 운동 에너지 크기가 뭐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나무 도막에 일을 시키는 거야. 나무 도막에 일을 시킨다. 나무 도막을 부딪히게 만든다. 그러면 속력이 증가하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서 운동 에너지 비례. 그러면 나무 도막의 한 일의 양도 증가할 거야. 그거는 우리가 이동거리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속력 제곱을 바뀌어서 운동 에너지 바꾸고 운동 에너지 값은 이동거리로. 됐지? 자, 그래서 결과 한번 볼게요. 속력이 지금 0.01이 아니라 속력 제곱이 0.01이야. 그럼 왼쪽에다 써볼까? 속력은 몇 배? 속력은 얼마야? 0.1이지. 맞지? 0.1을 제곱한 게 0.01이잖아. 그러면 속력이 0.1일 때 나무 도막 이동거리가 4cm래. 이 4cm가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한다고? 운동 에너지 크기. 됐음? 그러면 이번엔 속력 제곱이 0.04면 속력은 0.2였다는 얘기지. 0.2를 제곱하면 0.04니까. 그럼 잘 봐. 속력이 2배야.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지? 운동 에너지 4배지. 잘 따라가야 돼. 그 다음 이번엔 속력 제곱이 0.09야. 그럼 속력은 0.3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는 속력 2배. 이번엔 속력 몇 배? 3배. 속력이 2배일 때는 운동 에너지 4배. 이번에 속력이 3배니까 운동 에너지 9배. 맞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제곱에 비례한다고. 제곱에 비례한다고. 됐어? 밑으로. 자, 이제 정리 볼게요. 자, 수레의 뭐가 나무 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되므로 라고 되어 있어. 자, 뭐라고? 기억은 수레의 뭐가 운동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레의 이동거리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합니다. 기억하고 니은은 운동 에너지. 그 다음 2번 수레의 속력이 일정할 때라고 했어. 자, 속력이 일정하면 운동 에너지를 구성하는 값 중에서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에서 속력 제곱은 날아가는 거지. 그러면 질량에만 비례할 거야. 그래서
이동거리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하고. 이번엔 두 번째, 질량이 일정할 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에서 질량이 일정하니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그래서 속력이 2배면요.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됩니다. 저거 엄청 나옵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을 보면 A하고 B가 있는데 얘는 가볍고 얘는 무거워. 그 다음 나무도막으로 같이 하면 얘는 무조건 같은 속력이 돼요. 같은 속력이 됩니다. V. 자, 그러면 운동에너지 값 중에서 누가 더 커요? 라고 하면 아래 게 더 크지. 왜? 무거우니까. 그래서 여기가 운동에너지가 큽니다. 그럼 운동에너지가 크니까 일을 많이 하겠죠?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이동거리도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더 멀리까지 밀어내는 수레를 고르세요. B. 그 이유는 질량이 커서 운동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질량이 커서 운동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자, 다음 장. 자, 이제 중력의 한일과 운동에너지라고 했어. 자, 이거는 뭐 별거 없으니까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 별거 없다. 자, 이거 위에서 아래로 내려져 갑니다. 쇠구슬이. 현재 위에 있는 저 쇠구슬은요,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질량도 있고 높이도 있으니까 얘는 무슨 에너지 갖고 있어? 위치 에너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쇠구슬은요, 뭘 갖고 있다?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때 이 위치 에너지는 이 쇠구슬의 질량 곱하기 9.8, 그 다음 높이인데, 얘들아, 높이는요, 어디가 기준이냐라는 거야. 기준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기준이야. 저기 써있어. O점과 A점 사이 거리라고. 요게 높이야. 그래서 여기가 뭐에 해당돼? 땅땅땅땅. 마지막 바닥면에 도착할 때 속력을 구하는 여기가 기준면입니다. 그렇지? 기준면 어딘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잡고 있던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중력, 아래쪽으로 이동거리. 맞아? 그래서 얘는 뭐를 할 수 있어? 위치 에너지 때문에 일을 하겠지.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일을 합니다. 그럼 일을 하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당장 뭐가 생긴다고? 당장 생기는 게 뭐야? 운동에너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이 있으면 운동에너지가 바뀐다고 했지. 근데 처음 운동에너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곧바로 요 일이 나중 운동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있으면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일 때문에 뭐가 생긴다? 운동에너지가 증가할 것이다. 운동에너지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만 얘기하면 쇠구슬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쇠구슬의 운동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이게 처음, 이게 결과야. 이게 원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나중에 뭐라고 배울 거다?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배울 거야. 그리고 감소한 게 20줄이야? 그럼 증가한 게 20줄이야. 맞지? 그치? 이게 이걸로 바뀌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 자, 쇠구슬의 질량은 0.11이고 높이가 0.5래. 그러면 여기 같은 거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 줄 알아? 자, 아무 말 없으니까 9.8 곱할게요. 자, 9.8 곱하기 질량 0.11 곱하기 0.5입니다. 계산 못합니다. 난 계산 못한다고 했어 분명히. 계산 못해. 하지만 이거 계산한 값이 여기 이값하고 똑같을 거야. 자, 운동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속력을 구할 거야. 여기 있는 속력이다. 여기 있는 속력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게. 여기다.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야? 0.11 곱하기 속력이 1회, 2회, 3회 3번 했어. 우리는 요 3번의 값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요 평균 값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지. 됐니? 그럼 얼마가 나와? 3.13 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친절하게 여기 다 써있죠? 얼마가 나왔어? 0.54줄이네. 그러면 여기도 얼마 나오는지 봤더니 여기도 얼마래? 0.54줄이네. 우와! 중간에 바뀐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내 말이 딱딱 맞아 들어가지. 위치가 1로, 1이 운동으로. 맞니?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내려올 때 뭐가 있지? 여기에? 공기가 있지? 이 공기 때문에 마찰이 생겨요. 그럼 이게 만약 0.54잖아? 그럼 여기는 0.53 이 정도 돼요. 됐어? 그런 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알겠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거 다 끝났고 밑으로 정리.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낙하할 때 물체에 뭐가 적용하여 일을 한다? 중력이죠. 중력. 자, 두 번째.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이게 뭐라고 했어?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바뀐다. 그걸 아까 뭐라고 했지? 일 운동 에너지 정리. 기억나죠? 자, 이제 마지막 2, 3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추의 위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일을 하고 그 내려오기 때문에 속력이 생겨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추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추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다. 됐죠? 이 얘기야. 자, 질량이 2kg짜리 추가 50cm 높이만큼 낙하할 때 중력의 추의 한일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 중력의 추의 한일량은 추의 위치 에너지만큼 일을 했을 거야. 그래서 추의 위치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시면 아무 말 없으니까 9.8 곱해야 되죠? 자, 9.8에다가 2를 곱합니다. 그 다음 50cm니까 뭘로 고쳐야 돼? 0.5m로. 그래서 곱하기 0.5 하시면 되죠. 산소 아까 뭐라고 했지? 순서대로 하지 말라고 했지? 봐봐. 2에다가 0.5 곱하면 얼마 나와? 1 나오잖아. 그 정답 얼마야? 9.8줄. 됐지? 됐니? 그래서 정답은 9.8줄. 끝. 그 다음 하나 더 풀면 여기서 속력 얼마예요? 만약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럼 문제 어떻게 풀면 돼? 야, 9.8줄의 위치 에너지가 있었으면 9.8줄의 운동 에너지가 생기겠지. 그것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 제곱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요 산수만 하시면 요 때의 속력도 구할 수 있겠지. 이때의 속력 구할 땐 이렇게 푸는 거야. 이제 한 번 더 쓰는 거다. 자, 그 다음 낙하 높이가 4배라고 했어. 동글뱅이. 이 문제 아주 좋아요. 높이가 4배야. 그러면 높이가 4배면 위치 에너지 몇 배니? 4배지. 그럼 4배 높은 데 떨어지면 1도 몇 배만큼 해? 4배. 1을 4배만큼 하면 운동 에너지 몇 배야? 4배.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근데 떨어지면서 질량 바뀌니? 안 바뀌어. 질량 안 바뀌잖아. 떨어질 때. 좋잖아? 속력 몇 배? 땡! 야,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을 잘 보세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에 또 해야 돼. 제곱앱이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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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4배라고. 근데 떨어지면서 질량은 안 바뀐다고. 그러면 이게 4배면 속력 제곱이 4배잖아. 좋잖아? 속력 몇 배? 그렇지. 속력 2배예요. 잘 나와.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자. 지민아, 높이가 2배야. 위치 에너지 몇 배? 1 몇 배? 운동 에너지 몇 배? 속력 몇 배? 그치, 루트 2배죠. 루트 나오지 말라는 법 없어? 나올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는 아까 페이지 119페이지에 8번부터 그 다음 121페이지 실력탄탄 3번까지 오시면 됩니다. 우리 잠깐 쉴게요.